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SNS 100% 성공하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차별성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내용입니다. SNS 활성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하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꾸준하게 활동을 못해서 아마 활성화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꾸준하게 컨텐츠를 올리는 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댓글을 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능을 잘 몰라서 대부분이 컨텐츠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걸 잘 몰라서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팔로워가 별로 없어서 늘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죠? 친구 숫자가 다른 활성화된 데를 보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게시글 하나 올리면 좋아요 숫자가 1000, 2000 올라가는데 본인은 좋아요 숫자가 뭐 30도 안 되고 50도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꾸준히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활성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매력 포인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능을 몰라서 또는 내가 컨텐츠를 제작을 못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바로 매력 포인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성공 방법은 매력 포인트만 만들면 성공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마케팅 톡톡이라는 네이버 밴드에 SNS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설명해 놨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로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자, 매력 포인트를 만들면 스스로 확산이 된다. 자, 저는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상인 육성 사업단장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한 시장은 어디냐면요. 구로시장, 정릉시장, 증산 종합시장, 그리고 세운 대림상가. 네, 여기에서 청년 상인을 뽑아서 그 다음에 시장에 세팅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장을 2년 동안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제가 염두에 둔 거는 뭐냐면요. 이 청년들이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어떻게 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상인들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SNS가 활성화되려면 아까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네, 바로 매력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통이지만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제대로 찾으면 SNS는 스스로 확산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빵집을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름부터 빵집 이름을 저희가 무엇으로 지을까? 이것부터 고민을 합니다. 보통 빵집 이름을 뭐라고 지죠? 뭐뭐 베이커리, 뭐뭐 빵집 이런 걸 지게 됩니다. 그런데 차별성을 이렇게 둡니다. 이분이 주인장이십니다. 어때요? 풍채가? 네, 좀 빵빵하죠? 네. 인심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부터 이렇게 집니다. 빵빵 사롱이라고. 어때요? 저 주인장님하고 매칭이 좀 되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이름을 기억하면 잊지를 못할 정도의 그런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판도 빵빵 사롱이라고 달아놓습니다. 차별화는 무엇으로 할까? 이걸 고민을 합니다. 이름은 차별화가 되는데 두 번째 무엇으로 할까? 주변 100m 내에 경쟁 빵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도 되게 많았고요. 개인이 하는 빵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빵집과 소규모 빵집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무엇으로요? 건강한 빵집이라고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과연 건강한 빵집, 어느 빵집이나 다 건강한 빵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잡았냐면요, 요걸 잡았습니다. 자, 100% 유기농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데 천연 발효빵집이라는 컨셉을 잡게 됩니다. 일반적인 빵집은 어때요? 그냥 빵을 만들지만 우리는 발효를 시켜서 만든 빵집이다. 그래서 건강한 빵집이라고 컨셉을 잡습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했냐고요? 초창기에는 온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전개하게 됩니다. 빵집이 생겼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게 빵집이 있는지 잘 모르죠. 첫 번째 고객 타겟은 그 주변에서 흘러가는 고객들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입간판도 세워놓고요. 이렇게 마케팅을 전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빵집 특징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춤으로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춤 컵케이크나 그 다음에 빵을 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정릉시장에는 개울장이 열립니다. 2주에 한 번씩 개울장이 열리는데 그 개울장에 이렇게 빵빵사롱이 있어요 라고 캐릭터까지 해서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신기해서 한번 보고 찾아오겠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아이돌 컵케이크, 아이돌 사진이 있는 컵케이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이 컵케이크 보고 어때요? 난리 나죠? 이걸 가지고 사진 찍고 자기 SNS에 올리니까 또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떻게 빠르게 확산이 되냐면요. 이렇게 주변에 아주머니들의 인스타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프랜차이즈 빵집만 있던 동네에 드디어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파는 곳이 생겼다. 기대를 잔뜩 안고 한 입 먹었는데 건강한 빵이 이렇게 맛도 있다니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에 올리니까 이거 보고 친구들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준비한 빵들이 대거 다 솔드 아웃 되는 그런 기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인에 뜨게 됩니다. 네이버에 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서울 지역의 빵빵사롱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언론에 또 노출이 되고요. MBC 경제매거진 M에서도 촬영이 나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본인이 SNS를 정말 열심히 하거나 기능을 잘 몰라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알아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SNS 마케팅의 성공 요인은 뭐라고요? 지역 특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나만의 매력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혹시 사업하면서 왜 이렇게 SNS에서 확산이 안 될까 고민하시죠?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매력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력 포인트는 만들어낸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